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룸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개인적으로는 뭐 실직 위기, 많죠.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위기다 싶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위기다, 위기를 느꼈다. 네. 네. 뭐 저라고 해서 뭐 위기를 느꼈다라고 했을 때 뭐 무지하게 침착하다든가, 네. 뭐 아니면 뭐 엄청 대처를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지만, 네. 그건 양심상 그거는 네. 네,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를 또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네. 대신 노력하는 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심리학사로서 공부를 좀 했으니까 꼭 네. 노력하는 건 위기일수록 많은 연구들 종합해 보면 입을 닫고 이제 밖을 보라는 거죠. 입을 닫고 네. 밖을 보라.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느끼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뭐 흥분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예. 오히려 그때는 자기 상태에 의해서 철저히 휘둘리면서 예를 들자면 말을 많이 한다든가 그렇죠. 막 계속해서 부산하게 움직인다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위기일 때 관찰하고 위기일 때 입을 닫으라. 이거는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뭐 경제 위기랄지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는 그런 위기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가령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번 거의 강도를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네. 대낮에 길거리였는데 팔을 팍 끌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노숙인과 거의 비슷한 옷차림의 사람이 팔을 끌면서 아주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소리를 쳤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잘못하면 총을 맞았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총은 안 맞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네, 어떻게. 네. 그럴 경우는 이런 물리적 위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심리학자들은 그걸 위기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 그냥 위험이죠. 위험입니까? 네. 그거는 위험. 그러니까 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은 확실한 위험이죠. 그럼 불확실한 게 아니죠. 데인저네. 그렇죠. 데인저와 리스크의 차이네요. 그러면 네. 그런 위험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아주 명확한 위험이죠. 네. 그거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가 그런 아주 명확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오히려 위기를 대처하는 것처럼 생각해보자. 지켜보자. 이러다가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이니. 자,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수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훈련받을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명확한 위험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위험에서 ABCD가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런 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경우, 그리고 아주 참혹한 결과를 우리가 본 경우가 많잖아요. 네. 왜 그래서 미국의 명문 대학들 중에 수영과 같은 과목이 오히려 졸업하려면 무조건 패스해야 되는 과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위험이고요. 그 위험에 잘 대비하는 사회가 선진국이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ABC를 평상시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동물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데 변수가 많은 위기를 만났는데 위험이라고 생각해서 동물적으로 반응하는. 그렇구나. 네. 위험과 위기도 구분을 못하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을 때도 아주 잘 훈련받은 소방대장 때문에 수많은 인명을 구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즉각적인 임박한 위험이니까. 그렇죠. 그건 훈련 받은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심사숙고라고 하는 기제가 결코 작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그런 것들을 좀 정규 과목으로 만들어서 물론 조금씩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은 해놔야 될 거고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들은 위기는 오히려
위험이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본능적 발동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러네. 자기 안에 시그널이 무엇이냐로 주어지는 정보를 왜곡해서 보게 돼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그럼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위기 때 그런 이제 추상적인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추상적인 네네. 위기의 순간에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일단은 말을 길게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정보를 집중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유혹을 버려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 어떤 큰 위험이 터지잖아요. 근데 큰 위험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이 오죠.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조직의 리더가 나에게 모든 정보를 집중시키라고 자꾸 닥달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말이 길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리더의 말이 조직에 퍼지면서 온갖 종류의 아전 인수를 만들어내요. 곡해를 만들어내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한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에 예.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신체 장기의 의사소통과 거의 똑같다는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 뇌와 다른 신체 장기들의 신호가 끊어져서 죽는 것 같지만 예. 죽기 직전에 연구들을 해보면 의학자들이 그리고 심리학자들과 그 패턴들을 보면 뇌가 갑자기 너무 많은 신호를 중추잖아요. 신체 장기 한꺼번에 막 그냥 무질서하게 보내요. 죽기 임박했을 때. 그러면 신체 장기 기관들이 평상시에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패턴과 밑으로 내려가는 패턴 혹은 가만히 있는 것들 이런 신체 장기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랬던 것이. 네, 근데 그게 그냥 다 무질서하게 한번 움직이면서 갑자기 시스템이 막 엉망이 되면서 스톱된다. 심정지가 그렇게 오더라. 라고 하는 연구들이 되게 많죠. 마치 컴퓨터가 과부하되면서 끊어지는 상황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그래서 예. 위기 때는 리더가 장황한 말을 하지 말고 위로 올라갈수록 예. 짧고 간결하게 말을 하면서 더욱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말초에서 해결할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 당신이 전권을 잡으세요. 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반대로 가니까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럼 심사숙고를 한 다음에 네. 누군가에게 아주 합당한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의 네. 정권을 위임하고 좀 지켜보고 네, 그러니까 위기 그런 과정이 네.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일을 지금 제일 잘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찾고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인대 위기가 닥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대응을 못해서 뭐 큰 타격을 입었어. 회사 또는 개인에게. 그럴 때 잘 극복하고 금방 나오는 사람이 있죠. 네, 뭐 실직을 기회로 삼아서 더 좋은 커리어를 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을 뭐 보통 리질리언트하다. 회복의 탄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굉장히 큰 강점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외로 그분들이 굉장히 결연한 의지로 다시 올라오거나 예. 아니면 엄청난 정신력으로 갈 것 같지만 예. 그걸 보면요. 기록들을 보면 그분들은 사소하게 나를 살짝 힘나게 만드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사소하게 나를 그런 방법들을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왜 우리 회사는 의외로 퇴사율이 적어요. 예. 많이 안 나가세요. 우리 회사가 그렇게까지 좋은 회사는 아닌데 한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더니 원래 안 나갈 사람을 잘 뽑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버티는 분들을.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버틴다는 건 그냥 좀 약간 그 미련하게 잘 버티는 게 아니라 네. 좀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분들을 그 회사 대표님이 유난히 잘 봐요. 어떻게 뽑냐면요. 예.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이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말하겠죠. 네, 그게 사실 뭐 상투적이죠. 예, 상투적 정답. 네. 예. 그런데 그 대표님이 이러세요. 저건 방법을 모르는 거라고. 그러네. 네, 그런데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면접에 오시더래요. 그분이 서류상에서는 약간 밀렸는데 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저는 그런 날에는요. 막창 2인분에 소주 한 병만 마시면 다음날 출근은 합니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네, 어떤 날이 있을 때 어떻게 살짝 내가 조치를 취해야 내가 그래도
다음날 일어나는지를 아는 사람. 아주 작은 방법이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소주 판지 맥주 판지 이걸 아는 분이군요. 그렇죠. 이럴 때 떡볶이 먹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소주를 먹어야 된다. 이럴 때는 맥주를 먹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정말 재해석해서 보셔야 되는 그 영웅의 기록들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난중일기예요. 난중일기 그렇다.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정말 못 드시는 얘기 많죠. 그러니까 이게 난중일기가 아주 성웅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한 얘기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고 난중일기를 보시면 뭐야 이거 다 두 줄일기야. 이렇게 돼 별명이 두 줄일기라고 할 정도로 누구랑 뭐 먹었는데 힘이 좀 나서 다음 날 다시 출근했다 뭐 이런 기록들 되게 많거든요.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적으시면 기록하시는 거고 기록하시면 기억하실 수 있고 기록하시면 참조하실 수 있죠. 이후에. 그럼 재생산되는 거예요. 제가 그 처음에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선배가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밥을 엄청 잘 먹으니까 너는 일 좀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거를 보고. 그거 꽤 괜찮은 단서예요. 괜찮은 단서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메뉴가 위기의 종류, 위기에서 내가 뭔가 대응을 잘못해서 실패했을 때 메뉴의 종류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걷는 길이 달라지거나 이렇게 촘촘히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그렇게 까탈스러우면서도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그걸 유년기를 거쳐서 습득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는 거네요. 그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자기애가 위기에서 실패했지만 혹은 잘못 판단을 했지만 그래도 극복해낸 걸 스스로 영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야 그때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먹었거나 혹은 가봤더니 좀 힘나더라 다시. 근데 대부분 자기가 어떤 위기에서 주저앉았을 때 다시 올라왔을 때 회복했을 때 그 과정을 스스로 굉장히 영웅시하거나 미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다시 재생산 못합니다. 그렇겠습니다. 기록과 습관에 관해서는 교수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 님은 저는 친구랑 수다 떨면 회복돼요. 이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위인전에 나올 법한 그런 남성들 있잖아요. 위인전에 나오는 남성들의 기록을 보면 정말 수다스러워요. 특히 어떨 때 내가 특정한 어떤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회복될 필요가 있을 때 누군가 끊임없이 수다를 떠는데 그 왜 그러냐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왜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수다스럽다라는 게 나쁜 것이 아니냐면 사람이 말을 하면서요 자기 문제를 보편적인 언어로 바꿉니다. 그렇죠. 정당한 언어로 바꿔요. 말하면서 또 회복이 되죠. 그렇죠. 정리도 되고. 그리고 제가 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시나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수평적인 사람과 수다를 떨면서 내 문제를 지시나 명령적인 언어가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로 바꾸고 더 수평적인 언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건 피할 수 없었겠구나 혹은 이거는 정말 피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문제를 분리해내고 초점화할 수 있죠. 2095님 교수님 말씀 진짜 재미나요. 소일도님 교수님 멘트가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곧 뉴스는 쉽니다. 특집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점철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정체인데요. 가양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뒤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에는 여의하려